안녕하세요. 야침한데 운전시켜 추구하는 덕후들이한 채널 액다의 주원이입니다. 자, 액다의 반지의 제왕 세계관 설명에 간만에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돌아왔는데 좀 귀한 기회가 있어갖고 반지의 제왕 세계관 설명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떤 귀한 기회였느냐? 자, 반지의 제왕 하면은 작가가 톨킨이죠.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기 전에 호빗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근데 호빗을 썼을 때쯤에 톨킨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습작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만들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반지의 제왕 세계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세계관들을 많이 만들고 습작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 습작이 뭐냐? 톨킨이 아이들을 위해서 썼던 동화가 뭐냐? 그게 바로 이제 톨킨 동화 선집 그리고 톰 범바딜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반지의 제왕 지금 판권은 대한민국에 있는 판권은 아르테가 가지고 있습니다. 북이11 산하에 있는 아르테가 가지고 있고 반지의 제왕 소설들이 가운데 땅 소설들이 실마릴리온 같은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책 1.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아르테 방침에 있어서 꽤나 마음에 드는 거는 뭔가 콜렉팅 같은 느낌? 그리고 뭔가 고급적인 느낌? 그런 걸 잘 담아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도가 꽤나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지의 제왕이 막연하게 책, 영화라기보다는 덕질의 콜렉팅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톰 bom바딜 설명입니다. 왜 톰 bom바딜이냐면은 이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아르테와 관련이 있는데 이번에 아르테에서 신작 책을 내놨어요. 톨킨 동화 선집입니다. 톨킨 동화 선집인데, 자, 일단 숙제 좀 하고 갑시다. 아르테에서 감사하게도 이제 제 반지의 제왕 설명회가 반응이 좀 나쁘지 않았죠. 아르테에서 감사한 기회로 이번에 새로 나온 톨킨의 신작, 톨킨 동화 선집을 저에게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예. 언박싱 진행하고 톨킨 동화 선집에 보면은 톰 bom바딜의 책이 있습니다. 톰 bom바딜을 제가 이전에 반지의 제왕 설명회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톰 bom바딜 설명회도 한번 곁들여서 오늘 언박싱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질감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 그 캔버스 같은 느낌 굉장히 강하네요. 이게 책이라던가 이 세트가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질감이 이게 화면에 안 담길 텐데 너무 좋습니다. 질감이. 이게 콜렉팅의 요소로는 굉장히 좋죠. 책들이 이제 여기 안에 있죠. 큰 우튼의 대장장이, 톰 범바딜의 모험, 그리고 헤메 농부 가일스입니다. 딱 이렇게 있고요. 한번 책들 한번 좀 볼까요? 사이즈도 작습니다. 사이즈도 작고 이게 저기 아름다운 사파도 몇 개 들어가 있거든요. 시집처럼 읽기 좋아요. 뭔가 산문집이라든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톨킨 문화선집 자체가 그냥 카페 같은데 그냥 가져가고 가볍게 읽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책도 굉장히 작고 아담하거든요. 책이 너무 예뻐요. 책 자체가 이거 보세요. 안에 일러스트 보면은 너무 수려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디 카페 같은 데 가갖고 커피 홀짝이면서 먹기 딱 좋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갖고 커피 홀짝이면서 이제 지금이 딱 책 읽기 좋은 계절이잖아. 그쵸? 책 읽기 좋은 계절이니까 카페 같은 데 딱 가갖고 이렇게 읽는 거지. 그런 거 좋고. 자, 개인적으로 제가 집중하고 있는 거 두 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졌던 거는 물론 감사하게 제공을 해주셨고 세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관심 가지는 건 두 개예요. 톰 범바딜의 모험이랑 그 다음에 헤메농부 가이스입니다. 헤메농부 가이스를 제가 왜 일단 관심을 가지냐면은 용이라던가 그러한 것들, 스마우그라던가 가운데 땅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톨킨의 생각과 여기 일러스트 되게 예쁘죠? 톨킨의 생각과 초안을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다. 그게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톰 범바딜 톰 범바딜의 모험입니다. 알파이즈 오메가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너무 예뻐. 개인적으로 전 이 일러스트 진짜 예쁘거든요. 이 표지 일러스트이기도 한데 진짜 예쁩니다. 그리고 톰 범바딜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되게 수려하고 아름다운 일러스트 같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들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못 봤어요. 톰 범바딜의 모험은 제가 좀 많이 둘러봤거든요. 흥미로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굉장히 서문이 길거든요. 서문이 긴데 서문부터 뭔가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톰 범바딜이라는 인물은 반지의 제왕 1편 반지원정대 초반부에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톰 범바딜의 모험이라는 소설이랑 정확히 말해서 이제 동화 시집이죠. 요거랑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톰 범바딜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해설이 어떻게 되는지 거의 한 20페이지 정도로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해석 같은 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땅의 최고 미스테리 인물 중에 한 명인 톰 범바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얘기해 봅시다. 자,
톰 범바딜, 톰 범바딜, bomba딜. 일단 얘기하는데 앞서서 제가 이전에 반지의 제왕 세계관 설명회하면서 반지 원정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지 원정대 설명회에 나왔던 내용인데 조금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톰 범바딜 누굴까요? 이 인물은 자, 이야기를 가봅시다. 자, 반지 원정대 초반에 프로도가 간달프한테 절대 반지를 인수받고 그 다음에 이제 모험을 떠나기로 하죠. 그때 뭐라 그랬어? 간달프가 떠났다가 안 돌아왔죠? 샤이어로 안 돌아왔죠? 그래서 프로도가 있다가 나즈굴이 추격하는 거 알고서는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샤이어에서 이렇게 이제 이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 샤이어 보면은 옆에 올드 포레스트, 묵은 숲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묵은 숲. 이 묵은 숲은 이게 반지의 제왕 세계관이 좀 특이한 게 숲이 좀 그래요. 이게 그 호빗도 그렇고 호빗에 있는 그 어두운 숲도 그렇고 보통 숲들이 좀 영 좋지 않단 말이지? 좀 파도 계단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가 된단 말이죠. 샤이어의 경계 보면은 샤이어의 경계 이쪽에 묵은 숲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묵은 숲은 괴담 스팟이에요. 이누나키 마을 아니면 뭐 체르노빌 아니면 뭐 곤지암 정신병원 그런 것처럼 이 올드 포레스트 묵은 숲은 굉장히 그 파도 계단만 나오기 때문에 호빗들이 담장을 쳐놨습니다. 여기다가 묵은 숲 근처에다 담장을 쳐놔갖고 이 묵은 숲의 기운이 샤이어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게 차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샤이어에서도 함부로 묵은 숲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담장을 쳐놨단 말이야. 샤이어가 막연하게 안전한 곳인 것 같지만 전혀 아니죠. 일단 프로도 이러면 이 묵은 숲을 지나가기로 합니다. 묵은 숲을 지나가는데 이 버드나무 밑에서 얘네가 캠핑 사이트를 이상하게 잡거든요. 뭐 프로도, 메리, 피핀, 샘 이 네 명이서 나무에다가 이 버드나무 밑에다가 사이트를 잡고선 캠핑을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나 이상행 참이 오는 걸 또르르 해갖고 잠이 딱 들려 그러는데 갑자기 나무가 잘 걸렸다 이 새끼들 너 누구야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캠핑하고 있어 자릿세 내란 말이야 이지랄 하는 거야. 에? 자릿세요? 자릿세가 없다면 이리 와!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 후오른으로 추정되죠. 고약한 버드나무 영감이라는 애가 어떻게 이 호빗들을 이제 막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끌어당겨갖고 잡아먹으려고 막 그러는 거야. 나무가. 이 나무의 정체는 후오른으로 추정이 되죠. 후오른은 뭡니까? 엔트 있잖아, 엔트. 요 나무 수염이 있죠? 두 개 탑에 나왔던. 요 엔트랑 굉장히 가까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엔트가 이제 수명을 다해갖고 후오른으로 퇴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나무들이 뭔가 자아가 생겨갖고 후오른으로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엔트만큼 능동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나무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잡아먹거나 건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미약하게나마 움직일 수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엔트보다 포악하고 그 다음에 좀 미개하다고 묘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약한 버드나무 영감이 프로도랑 메리랑 피핀을 마구마구 이제 텃세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 짓을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끼옷 살려주세요 그러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죠. 톰 범바딜 봄바딜로로 봄바딜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미친놈이야 somebody help me 그러고 있는데 이 갑자기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무야 그만해라 톰 범바딜 명하느니 그만해 딱 그러니까 이 시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너 누구야 그랬던 이 고약한 버드나무 영감이 갑자기 끼우 해갖고 수축돼서만 이제 샘과 프로도와 메리 피핀을 놔줍니다. 시발 죽을 뻔했다 쿨럭쿨럭 그러고 있는데 앞에 쳐다보니까 웬 평범한 노인네가 하고서 쳐다보고 있는 거야. 누구시죠? 그랬더니 톰 봄바딜로 이렇게 노래를 존나 부릅니다. 그래서 프로도랑 애들이 흥이 넘치는 분이신가? 왜 그런 거 있잖아.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뭡니까? 약수터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이제 할아버지들이 패션 센스 굉장히 뛰어난 할아버지들이 스피커 옆에다가 차고서는 이어폰으로 절대 안 듣죠? 스피커나 라디오 같은 거 옆에다가 차놓고서는 그 소리 동네방네 다 틀어놓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 산속에 있는 기인인가? 싶었어. 근데 뭐야? 이 거대한 고약한 버드나무 영감이 할아버지 보더만 쫄아갖고 끼우 그러는 거야. 아까는 너 누구야? 어디 식순인데 행주짜노? 그래갖고 자릿세 내란 말이오 그랬는데 평범한 나무인 척하는 거야. 시발 뭐지? 그러니까 약수물 길러온 아저씨인가? 딱 그래갖고는 누구시죠? 톰 범바딜 나랑 같이 갈래?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하니
이 숲이 터가 안 좋잖아. 반지의 제왕 시리즈는 숲이 다 파도 계단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샘이랑 프로도랑 메리가 이 톰 범바디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톰 범바디이 자기 집으로 이 호빗들을 초대를 합니다. 톰 범바디의 와이프였던 초절정 미인이랑 같이 살고 있죠. 약속을 들어가는 스피커 키고 막 다니는 그런 아저씨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야. 막 특정 정치 사상을 이야기하고 그런 특이한 기인인 줄 알았단 말이죠. 대화 자체가 안 통하잖아. 근데 자기 와이프인 금딸기 동물을 소개합니다. 그래요. 금딸기 동물은 참고로 골드베리거든요. 골드베리. 톰 bom바딜의 아내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두 동무가 부부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 든 것도 아니고 뭔가 매치가 안 돼. 이 영감 돈이 많은가? 건물주인가? 예리하시네요. 톰 bom바딜의 이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명 중에 하나가 뭐야? 그 묵은 숲의 지배자입니다. 묵은 숲의 주인. 어디? 부동산 재벌이었던 거지. 봐봐. 뭐야? 여기 봐. 여기. 요 묵은 숲이 있죠. 요거. 요게 묵은 숲이거든. 톰 bom바딜은 묵은 숲의 지배자 내지? 묵은 숲의 주인이란 말이야. 이거 부동산 재벌인가 보죠? 그래서 뭐야? 와이프가 젊고 예뻐. 금딸기 부인이 이 톰 bom바딜이 데리고 왔던 이 호빗들을 맞이해주고서는 대접을 해줍니다. 영웅은 영웅을 알아보는 법이죠. 그리고 이게 수상하잖아. 막 이 인간이 그냥 미친놈인 줄 알았단 말이야. 톰 bom바딜, bom바딜로 맨날 이지랄 해갖고는 그냥 정신이 나간 아저씨 아닐까 그랬는데 고약한 그 버드나무 영감을 그 제압한 걸 봤죠? 그러니까 프로도가 시발 이 아저씨 이상하다.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톰 범바딜 이럽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톰 범바딜인 건 알겠는데 당신 그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톰 범바딜이 갑자기 좀 진지를 빨죠. 나는 최초로 내렸던 비를 기억하고 있으며 최초로 내렸던 도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최초로 떨어졌던 도토리를 기억하고 있으며 이 땅의 침식과 융기를 모두 다 지켜보았네. 요정들이란 건 정확히 얘기 안 하죠. 커다란 자들이 깨어났던 순간도 기억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요정들이 서쪽으로 온 것을 기억하고 있다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뭔 얘기죠? 쿠이비에넨 얘기하는 거죠? 쿠이비에넨이 뭡니까? 요정들이 최초로 깨어났을 때 지금으로부터 거의 수만 년 전입니다. 요정들이 최초로 거의 한 10,000년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요정들이 서쪽의 쿠이비에넨이라는 데서 깨어나죠. 별빛을 보고 깨어나갖고는 이제 서쪽으로 이동하잖아. 처음에 요정들은 동쪽에서 깨어났는데 서쪽으로 이동했다 그랬죠. 제가 실마릴리온 설명했을 때 그 순간이면 존나 까마득해요. 진짜 까마득한 겁니다. 이거는 갈라디엘보다도 나이가 많다는 거야. 지금 가운데 땅 최고참이 갈라디엘이라던가 키르단이죠. 걔네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야. 그거를 보고 지켜봤대. 그리고 암흑의 군주가 이 땅에 자리 잡기 전에도 존재했다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기가 심하시네. 그 허풍이 심하시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프로도는 다 알고 있잖아. 그래갖고 프로도가 한번 시험을 해봅니다. 이 인간이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고서는 자기 절대 반지를 이제 딱 빼갖고는 톰 범바딜한테 딱 줍니다. 톰 범바딜한테 줘갖고 그 시험을 해보거든요. 반지 시험을 한번 그 증명을 해보려고. 근데 다른 애들 어떻게 간달프라던가 갈라디엘 같은 거에 반지 보는 것만으로 눈깔 돌아가잖아. 수많은 영웅들이 그리고 사루만은 반지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 반지를 먹으려고 타락을 했잖아. 근데 톰 범바딜은 뭐야? 딱 반지를 싹 봤더 톰 범바딜 몰라 씨발 하고서 갖다 집어 던집니다. 절대 반지를 쓱 봤더만 뭐가 씨발 하고선 다시 프로도한테 줘버려요. 프로도는 여기서 깝치면 안 되겠다. 이 노인네가 하는 말 이거 허풍이 아니다. 이것은 진짜다. 이 노인네 호모노다라는 거를 딱 직감합니다. 왜? 절대 반지를 이렇게 돌덩이 보듯이 대한다는 건 처음이거든요. 가운데 땅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 양반은 한번 쓱 보더만 내 마누라가 더 예뻐 하고서 줘버립니다. 프로도가 깜짝 놀래갖고는 이제 금딸기 부인한테 톰 범바딜의 정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톰 범바딜은 도대체 저 사람 뭐 하시는 분인가요?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금딸기 부인이 흥미로운 얘기를 하죠. 그는 그냥 근데요. 톰 범바딜은 도대체 정체가 뭐죠? 그야 톰 범바딜이죠. 원문으로는 he is라 그 대답을 해요. 이제 톰 범바딜의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톰 범바딜이 조언을 해주죠. 뭐 간달프 친구라고? 나 간달프랑 좀 막연한 사이지. 구라 같은데 하는 얘기 보면 진짜 같은 거야. 그래서 간달프랑 내 막연하지. 그 동쪽으로 더 가다 보면은 브리에 달리는 조랑만 여관으로 가게. 어느 방향일까지 알려주고서는 떠납니다. 떠나는데 뭐야? 고분구릉에 도착을 해요.
프로도 일행이 고분구릉에 도착을 하죠. 고분구릉 뭐야? 그러니까 무덤 옆에다가 또 캠핑 사이트를 찼어. 이 얘네 보면 캠핑 사이트 치는 데가 이상하죠? 아까 하다못해 이 고약한 버드나무 영감이 있는 데는 그냥 나무 밑에다 쳤다고 쳐. 근데 뭐야? 요 고분구릉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저기거든요?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초가집 내지 무덤이거든요? 근데 무덤 같은 데까지 가갖고는 또 캠핑을 칩니다. 스산한 기분도 막 들고 그 다음에 뭔가 홀리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거 있잖아. 왜 그 괴담 보면은 괴담 그 18번 곡 있잖아요. 괴담에 흔한 레퍼토리 있잖아. 그래갖고는 프로도가 얘들아 시발 여긴 거 아니 여긴 좀 아닌 것 같다. 우리 딴 데로 가자 하고선 딱 고개를 딱 돌아보니까 뭐야? 샘이랑 피핀이랑 메리는 해응 하고서는 뭔가 홀린 듯이 잠자고 있는 거야. 막 뭔가 홀리듯이 잠자고 있어. 그럼 프로도가 얘들아 시발 정신 차려 정신 차리란 말이여 그러는데 싫어 난 여기서 살게요 막 그러는 거야. 근데 저 멀리서 거대하고 어두운 손 하나가 쓱 나오더만 그 메리랑 피핀 쪽으로 두근 하고 오는 거야. 이거 완전 괴담 레퍼토리죠. 그러고 있었고 프로도가 끼웃 하는데 뭐야 여기가 톰본바딜의 나와바리라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뭐해? 프로도가 딱 톰본바딜에게 SOS 요청을 하도록 합니다. 그 톰본바딜이 불렀던 노래 있었잖아. 톰본바딜 봄바딜로 톰본바딜. 프로도가 계속 중얼중얼 거립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진짜로 톰본바딜이 싹 하고 나타납니다. 오! 형이야! 구하러 왔구나. 아니 잡으러 왔어 하겠지만 진짜 구하러 왔습니다. 톰본바딜이 톰본바딜 무슨 일이 필요해? 저희 좀 도와주세요 시벌. 그러니까 톰본바딜이 수학하는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그러니까 뭐야 묵은 숲에 불법 점거하고 있던 세입자들이었죠? 아니면 톰본바딜한테 자리세라던가 월세 안 낸 세입자들일지도 몰라. 톰본바딜 나오니까 이 강력한 악령들이 끼웃 하고선 도망갑니다. 반지의 제왕 드라마 반지의 제왕 힘의 반지 보면은 그 드라마 시즌2 보면 얘네랑 이제 갈라드릴 엘론드랑 싸우거든요. 존나 센 존재란 말이지. 근데 톰본바딜이 수학하는 놈들 저리 꺼져라! 꺼져! 그러니까 얘들이 히옷 하고선 도망갑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톰본바딜은 톰본바딜 봄바딜 하고선 그냥 쑥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메리랑 피핀이랑 샘이 정신을 차리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그러는데 땅에 보니까 뭔가 검이 떨어져 있는 거야. 망령들 처치해갖고 아이템 루팅한 거죠. 그래갖고 아이템을 쓱 보니까 보통 아이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거 칼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무슨 칼이야? 고대 누메노르였나? 그냥 단검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칼이 아니라 그 장미칼이었던 거야. 장미칼. 그래갖고 이 단검 나중에 어떻게 돼? 앙그마로의 마술사왕 때린데 또 때리거든요. 나중에 프로도가 앙그마로의 마술사왕 만났을 때 칼찌당하죠. 아몬술에서. 그때 프로도가 단검 딱 끊어갖고는 앙그마로의 마술사왕 발등 딱 찍어버려. 앙그마로의 마술사왕이 그 제리한테 맞췄던 톰처럼 끼웃 이러거든요. 그리고 빤스런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이 왕의 기한 때 펠렌노르 평원 전투 때 그 에오인이 I am no man 하고서는 앙그마르의 마술상 대가리에다가 칼을 딱 찔러갖고 아이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 앙그마르 마술상 뒤에다가 메리가 발꿈치에다가 단검을 딱 꽂아버렸단 말이야. 그 단검이 뭐야? 이때 여기서 루팅했던 그 단검이야. 얘네들 어디까지가? 결국에는 잘 여차저차 합니다. 나중에 아몬술에서 뭔 일 터지고 불의에 달리는 조랑말 여관도 가고 뭐 그 나주구리랑 추격전 하고 그래갖고 가갖고 어디까지가 이제 엘론드가 있는 깊은 골 리븐데까지 가죠. 그래서 깊은 골에서 엘론드 회의가 열리죠. 절대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회의가 열리는데 이제 반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때 엘론드가 썰풀죠. 그거 이실두르의 재앙이야. 내가 씨발 이실두르한테 그거 없애라 그랬는데 그때 안 없애갖고 이지랄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하여튼 맞다 그 인간 새끼들. 왜 엘론드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 반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얘기를 하죠. 바다에다 빠뜨려버리자 막 그런 얘기 존나 한단 말이야. 저 그 얘기를 하죠. 누가 그 얘기했더라? 그 얘기합니다. 그 톰 본바딜이라는 기인이 있는데 그 양반이 반지에 있어서 거의 타락의 면역과도 가까운 것 같다더라. 그 톰 본바딜한테 맡기죠. 딱 그럽니다. 그렇더만 간달프가 나 그 양반 나 잘 안 하는데 존나 칠칠 맞아. 예수라는 양반이라서 그 양반은 반지를 귀중한 물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반지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그래갖고 칠칠 맞게 흘리고 다닐 가능성이 높다. 반지를 반지로 안 보고 돌로 볼 가능성이 없다. 왜? 그 부동산 재벌이라 그랬잖아. 반지 따위가 그게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톰 본바딜한테 이거 행님 이거 중요한 반지니까 그 잘 간수하쇼. 그러면 톰 본바딜은 알겠어 하고서는 이거를 돌처럼 여기고서는 대충 부주의하게 여겨갖고 반지 잃어버리거나 김빠이 당할 가능성이 높다. 톰 본바딜한테 맡기면 안 된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반지 원정대가 결성을 하고 운명의 산에다가 집어 던지기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갖고 톰 범바딜의 얘기는 여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반지의장의 모든 일들이 끝나고 왕의 기한이 끝나고 프로도와 친구들이 이제 샤이어로 귀환을 하죠. 곤돌에서 샤이어로 귀환을 할 때 그때 간달프도 같이 동행을 하거든요. 간달프도 동행을 하는데 중간에 간달프가 빠집니다. 간달프가 왜 빠지냐면 나 톰 범바딜 좀 만나고 올게. 간달프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요 간달프 해갖고 호빗들은 샤이어로 가고 간달프는 톰 범바딜을 만나러 가거든요. 그래갖고 둘이 뭔가 있긴 있구나. 자 그러면은 톰 범바딜 뭐냐 도대체. 일단 얘기 들어보면 조금 혼란스럽죠? 이 새끼 뭐지? 좀 산만하잖아. 그쵸? 제가 약간 뇌절하기도 했는데 재미없는 들이쳐갖고는 뭐 반지의장 설명에 산만하다 뭐 그런 그 건의를 받습니다만 톰 범바딜은 진짜 이래요. 소설 속에서 심지어 노래만 존나 불러. 분위기를 좀 해칩니다. 이게 내가 반지의장 설명하면서 막 여러 가지 드립친다던가 노래 부른다던가 그런 걸로 이제 산만하다는 의견 많이 들었어요. 근데 톰 범바딜은 실제 소설상으로도 이래. 고문구릉 악령 만났을 때는 완전 이거 공포 괴담이란 말이야. 나죽을 시즌2란 말이야.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톰 범바딜로 또 이러고 분위기 날아간단 말이야. 이게 위기의식을 좀 해치죠. 나주굴이랑 추격전하고 있는 와중에 뭐가 튀어나온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나는 자연인이다. 그 묵은숲 아저씨 편 해갖고는 이런 인물 나오니까 1차적으로 분위기 깨지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존나 해놨잖아. 야 반지는 그 무서운 거야. 간달프가 전장면에서 뭐라 그랬어. 프로도 나에게 그 시험을 들게 하지 말거라 그러잖아. 처음에 프로도가 그렇게 위험한 반지라고요? 간달프 테이킷 당신이 가져요. 나는 감당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간달프가 안돼 프로도 나한테 그걸 보여주지 마. 간달프가 이렇게 끙끙거렸잖아. 그리고 앨런드 회의에서도 톰 범바딜은 거의 면역인 것 같으니까 톰 범바딜한테 맡기죠. 그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아니 씨발 너무 사기잖아. 가운데 땅의 위대한 영웅들이 다 반지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너무 쌉싸기잖아. 그래서 뭐야? 영화에선 삭제했습니다. 반지는 똥이야. 히히히 오줌 발사. 자 그러면 톰 범바딜에 대한 떡밥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톨키니스트들 반지의장 시리즈 팬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는 뭐냐. 이 양반 그래서 뭐야. 톰 범바딜의 이 정체가 뭐냐는 거야 도대체. 뭐하는 놈인데 반지에 대해서 면역이고 그 다음에 그 망령들을 제압하고 후오른도 제압하고 그 다음에 이 묵은 숲의 넓은 땅을 그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이 부동산 재벌이 됐느냐 말이야. 자 톰 범바딜은 그럼 누구냐. 일단 범인은 아니죠. 인간은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인간은 아니에요. 왜? 인간은 필멸의 존재입니다. 가장 오래 산 인간도 500년은 못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양반 한 거 뭐죠? 최초의 도토리가 떨어졌을 때, 처음에 비가 떨어졌을 때, 그리고 요정들이 서쪽의 땅으로 넘어왔을 때 나 그 순간을 다 지켜봐갖고 아직도 기억한다 그랬어. 그럼 몇 살이야? 최소 5천, 8천 살은 넘는단 말이야. 인간은 아니죠. 자 그럼 요정이냐? 요정의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요정의 가능성이 높지가 않냐면은 세상의 창조를 봤다 그랬어요. 반지의장의 연표를 보면은 세상의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요정들이 깨어나고 그 다음에 요정들이 서쪽의 땅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넘어간다 그랬죠? 근데 요정들이 이동했던 걸 봤다면 요정의 가능성도 있지만 요정들이 이동하기 이전에 세상이 창조하고 최초의 도토리가 떨어지고 최초의 빗방울이 떨어졌다는 걸 봤다 그랬어. 그럼 뭐야? 요정은 아니죠. 당연히 확 줄어들죠? 대상이 확 줄어들단 말이야. 자 그래서 자 떡밥을 한번 봅시다. 자 톰 범바딜이 했던 얘기 그대로 워딩을 옮기겠습니다. 톰은 강과 나무들이 있기 전에 여기 이 자리에 있었다네. 최초의 빗방울과 최초의 도토리 기억하지. 그는 큰 사람, 정확히는 인간과 요정이 태어나기 전에 길을 닦았대요. 그 다음에 작은 사람들, 호빗들이 도착하는 것도 보았다네. 그는 제왕들과 고분의 악령들보다 먼저 여기에 있었고 바다가 휘어지기 전에 요정들이 선역으로 이동할 때 또 여기에 있었다네. 그리고 물어보죠. 이거 존나 오래됐다는 거고요. 프로도가 그 톰 범바딜의 와이프였던 그 금딸기 부인한테 물어봤죠. 그 톰 범바딜은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금딸기 부인이 톰 범바딜은 그냥 그예요. 딱 그럽니다. He is 이렇게 발언합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출애굽기 보면은 그러니까 톨키니스트 중에 누구더라? 피터 헤이스팅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피터 헤이스팅스가 그 생각해낸 추론이 뭐냐면은 그 사람의 가설이 뭐냐면은 금딸기의 He is 발언이 성경의 출애굽기 보면은 그 야훼 하느님이 그 얘기를 해요. 하느님이 am that am 이러한 언급이 있습니다. 나는 존재하는 자이다 라는 그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근데 톨킨은
반지의 제왕의 작가인 톨킨은 뭐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느님의 오마주 아니야?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창조주라던가 조물주의 오마주 아니야? 출애굽기의 오마주 했으니까 이 톨킨 세계관의 창조주 아니야? 그런 떡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야? 힘의 반지, 절대 반지의 사실상 면역인 것 같아요. 반지에 있어서 관심이 없어. 반지의 타락의 면역인 건지 아니면 단지의 힘 그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묵은 숲의 지배자죠. 묵은 숲의 지배자라기보단 정확히 말해서 묵은 숲의 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묵은 숲을 라아바리로 지정을 하고 있단 말이지. 여기서부터 또 범인이 아니죠. 묵은 숲의 고분구릉의 악령이라던가 그 다음에 버드나무 영감이라던가 숭악한 것들이 많잖아. 호빗들이 묵은 숲이 무서워갖고는 묵은 숲에다가 그 경계점에다가 그 울타리를 설치해놨는데 그 묵은 숲에서 유쾌하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양반 뭐야. 그래서 보통 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앨런드 회의에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독자랑 편지를 주고받았단 말이에요. 톨킨의 편지라는 건데 그것도 이제 곧 출시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톰 보바딜은 힘의 반지에 있어서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고 어둠의 군주가 이 땅에 강림했을 때 털을 잡았을 때 그 순간 이전에도 있었다고 했단 말이야. 근데 사우론이 이겼습니다. 사우론이 반지의 제왕이 돼갖고 가운데 땅을 파멸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 톰 보바딜도 파멸할 거라고 톨킨이 답변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톰 보바딜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죠. 자, 그러면 이제 톰 보바딜의 근원은 무엇이냐? 톰 보바딜의 근원은 우리 여기 아르테에서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 톨킨 동화선집의 톰 보바딜의 모험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화에 나오는 이 시집에 나오는 톰 보바딜이랑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톰 보바딜은 다릅니다. 약간 멀티버스 같은 개념이에요. 멀티버스 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지는 않은데 비슷한 인물이야. 자, 그래서 이 톰 보바딜의 모험은 어떻게 나왔느냐? 톨킨이 자기의 아이들을 위해서 그 동화를 만듭니다. 동화를 만드는데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애착 인형이 있었어요. 톨킨의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애착 인형이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던 거야. 톨킨의 아이들의 애착 인형이 이렇게 생겨갖고 아이들의 애착 인형으로 시집과 동화를 만들어내거든요. 그게 톰 보바딜의 모험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야? 이때 반지의 제왕 쓰기도 전입니다. 고분구릉의 악령, 버드나무 수염 영감 그거 이 톰 보바딜의 모험 소설에서 나옵니다. 예, 걔네들이 멀티버스로 반지의 제왕 세계관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그랬죠? 톨킨이 독자랑 같이 편지를 주고받는 거에서 독자들도 존나 궁금했단 말이야. 우리만 궁금한 거 아니었어. 그 당시 영국인들 셜록 홈즈 죽으면은 막 장례식장 분위기고 막 그랬잖아. 상복 입고 다니고 그랬잖아. 근조하고 그런 것처럼 독자들이랑 편지 많이 주고받았고 토론도 이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독자들이 톰 보바딜은 뭡니까 그랬어. 그래서 톰 보바딜의 모험에서의 톰 보바딜은 뭐냐? 반지장 말고 멀티버스 말고 원래 세계관의 톰 보바딜은 뭐야? 옥스퍼드라든가 요크셔 지방 있죠? 영국에 그 지방에 있는 일종의 정령입니다. 그 이제 도시화라던가 산업혁명이 진행이 돼갖고 그 요크셔라던가 옥스퍼드 지역이 재개발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의 모습이 사라졌죠. 근데 톰 보바딜은 그때 그 정수와 기억을 담고 있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일종의 정령 아니면 고대인 아니면 요정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요정이 아니라 페어리죠. 페어리. 엘프가 아니라 페어리.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톰 보바딜은 그런 거예요. 일종의 자연, 엘레멘탈, 썸띵 그런 겁니다. 그러면 톰 보바딜은 그 정령인가요? 가운데 땅의 정령인가요? 옥스퍼드가 가운데 그 반지의 제왕에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멀티버스야. 멀티버스. 멀티버스라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톰 보바딜은 그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마누라가 금딸기고 고분구릉의 악령과도 뭐가 있고 그다음에 버드나무 수염 영광과도 뭔가 연관이 있죠? 그리고 톰 봄바딜로 노래도 부른단 말이야. 생긴 건 또 그거는 따온 건 맞는데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톰 봄바딜은 얘랑은 달라. 대신 속성은 공유해. 이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인 톨킨 교수는 컨셉충이란 말이야. 그래서 뭐야? 독자들이 물어봤을 때 얘? 대놓고 얘기합니다. 대놓고 뭐라 그러더라? 얘를? 맥거핀이라고 그러거든요. 맥거핀이라고는 얘기 안 했고 뭐라 그러더라? 저는 톰 봄바딜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게 논의한다고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를 기묘하거나 실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구성요소로 생각하죠라고 톨킨이 대답을 했습니다. 뭔지 맞춰봐. 그러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 톰 보바딜의 모험에 있는 톰 보바딜은 옥스퍼드에 있는 썸띵 인비지블이야. 그럼 반지의 제왕 우리 멀티버스에 있는 톰 보바딜은 뭔데? 자, 그러면은 여러가지 힌트에 있어서 좀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반지의 제왕 세계관 최강자 유일신 에루 일루바타르라는 설. 왜? 세상의 창조를 지켜봤다고 했죠? 반지의 면역이야. 사실상
그러면은 에루 일루바타르 아닌가요? 이거 스발 너무 사기잖아 라고는 하는데, 에루 일루바타르가 와갖고는 뭔가 그 반지의 세계관의 창조주가 와갖고는 그냥 뭐 일종의 컨셉질하는 거 아님이라고 했는데, 이 가설은 부정됐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불렸는데 이 가설이 부정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가설의 근거는 그거였어. 그게 금딸기 부인이 그는 그예요. He is라고 발언을 했잖아요. 톰 보바딜은 누구죠? He is.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을 해갖고는 am that am,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야훼가 얘기하는 그 하느님이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서로 대치가 돼갖고, 그거 유일신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게 부정되는 것 중에 하나 이유가 뭐냐면은, 자, 가운데 땅이 파멸하면은 톰 보바딜로 파멸을 한대요. 근데 가운데 땅의 세계관 최강자 에루 일루바타르는 가운데 땅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관을 아우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운데 땅은 이 사람이 창조한 행성 중에 하나에 불과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아닙니다. 애초에 아니고, 그 다음에 금딸기라는 와이프가 있죠. 아니, 세계관의 창조주가, 기독교 세계관의 창조주가 반려가 있다고? 이건 말이 안 되죠. 북유럽 신화라던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말이 되는데, 톨킨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요. 그 다음에 에루 일루바타르는 크리스찬의 성경에 나오는 그 최고 존엄과 비슷하단 말이죠. 애초에 모든 걸 초월한 존재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반려가 있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돼. 그래서 유일신 일루바타르라는 거는 이건 아닙니다. 이 가설은 이제 확실히 아니고, 아이누라는 설. 아이누 뭡니까? 마이아랑 발라가 들어가 있죠. 이 세상을 창조한 신과 그리고 대천사 같은 느낌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우론도 얘네였고, 그 다음에 뭐 간달프라던가 사루만도 이 아이누, 그 중에서 마이아라 그랬죠. 일종의 신과 같은 개념 아니야? 가운데 땅에 강림한 애들을 이제 아이누죠. 아이누여갖고 이제 최고 상위 등급을 발라라 그러고, 그 밑에 있는 애들을 마이아라고 부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 중에 하나 아니야? 사루만이라던가 간달프라던가 뭐 라다가스트라던가 그런 애들이 실제로 가운데 땅에 왔고, 심지어 멜리안이 있죠. 멜리안은 실제로 가운데 땅에 내려와 갖고는 뭐 했어? 요정이랑 결혼했죠. 요정이랑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았죠. 아르웬이라던가 아라곤의 조상은 이 마이아란 말이야. 신적인 존재고 천사와도 같은 존재지만 얘네들은 자식도 가질 수도 있고 일종의 인격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그거 아니야? 왜냐면은 세상의 창조를 지켜봤다 그랬어. 세상의 창조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요정들이 이동하는 것도 지켜봤대. 그러면은 정황상 마이아인데? 근데 여기서 살짝 그 문제점이 있는 게 절대 반지의 면역이라는 거죠. 간달프라던가 사루만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저기도 그렇고 그 사우론 그 자체도 그렇고 절대 반지의 그 유혹에 있어서 저항을 못했단 말이야. 저항 그 자체를 하지를 못했어. 타락해버렸단 말이야. 근데 마이아라고 다를까? 아닌 거죠. 마이아는 아닌 것 같다. 왜? 절대 반지에 타락하면은 마이아의 가능성이 높는데, 절대 반지 보고 톰 본바딜은 뭐가 씨발 하고선 갖다 던졌잖아. 그렇기 때문에 마이아는 아니지 않을까? 그런 가설이 있긴 합니다. 근데 모르죠. 마이아 중에서도 진짜 자연인이라서 절대 반지의 타락에 좀 면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거의 쌤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멘탈이 쌤 정도는 돼야 되는데, 쌤도 절대 반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지는 않았잖아. 그래갖고 나오는 가설 중에 하나가 뭐야? 울모라는 얘기가 있죠. 울모는 뭡니까? 똑같이 아이누인데 발라죠. 발라는 사우론보다 이상입니다. 예. 간달프, 사루만, 사우론, 라다가스트 이상이 바로 발라예요. 그래서 울모는 뭡니까? 울모는 발라인데, 발라들은 그 가운데 땅에 관여를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그랬는데 울모는 그 가운데 땅에 있는 피멸자를 너무 딱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가운데 땅에서 악의 세력에게 고통받는 수많은 인간들과 요정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갖고는 어떻게 암암리에 도와준다고 했어요. 암암리에 힌트를 주고 암암리에 도와준다 그랬어. 그래서 가운데 땅에 존재하는 악의 세력들이 물 앞에서는 꼼짝 못하거든요. 스마우그도 물을 싫어해. 그리고 그 용들의 아버지 글라우롱도 물을 싫어해. 그 사우론도 그래. 물에 있어갖고 굉장히 꺼림칙해야 한다고 했죠. 왜냐면은 울모가 호시탐탐 울모님께서 지켜보고 계셔. 울모가 계속 지켜보고 있단 말이야. 관여 안 하는 척하면서 관여한단 말이야. 그래서 울모는 사우론 이상의 존재거든요. 그러면 절대 반지의 타락에 있어서 거의 면역 아니냐고. 그러면은 울모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울모가 코스프레 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존나 웃기죠. 왜냐면은 금딸기라는 와이프가 있단 말이야. 울모는 와이프가 있거든요. 울모는 또 다른 발라인 와이프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두 집 살림을 한다고? 거기서부터 이건 좀 시발 깨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깊숙하게 관여한단 말이죠. 이렇게 묵은 숲이라는 곳을 나와바리로 지정해갖고 활동하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울모라는 설도 좀 어느 정도 좀 부정을 되고 있죠. 그럼 또 다른 가설은 뭐야? 제일 유력한 가설인데 유일신 일루바타르가 지휘를 하고 유일신 일루바타르가 노래를 부르자 수많은 아이돌들이 일루바타르를 따라갖고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그 청사진을 기반으로 그 에르다가 탄생하죠. 가운데 땅이 탄생한단 말이야. 나왔던 부산물 아니야? 이게 가운데 땅에서 그 근원을 알 수 있는 존재들이 많습니다. 수링괴실이라 그래갖고 흡혈박쥐들 있죠. 이 수링괴실 그리고 늑대인간인 뭐 드라우골린 늑대인간들 아니면은 웅골리안트를 비롯한 거대 거미들 얘네는 그 근원으로 알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냥 거미가 아니라 거미의 형상이라던가 늑대의 형상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박쥐의 형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근원이 애매하거든요. 얘네가 뭐냐?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에 나왔던 쪼가리들 아니야? 세상의 창조에 나왔던 쪼가리들이라던가 그 공허 속에 있던 현지인들 아니야?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톰 본바딜도 이 세상의 창조 때 같이 나왔던 뭔가 쪼가리 아니야? 뭐 그러한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가설 역시 조금 부정될 수밖에 없는 거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은 보통 악역입니다.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 반지의 제왕 세계관에서 확실하게 선역이라고 묘사가 되는 애들은 그 근원이 정해져 있어요. 요정이라던가 후안 같은 사냥개라던가 독수리라던가 명확하게 어떤 걸로 어떻게 창조가 됐는지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단 말이야. 근데 톰 본바딜은 여기서 나왔던 부산물이라던가 그런 알 수 없는 존재, 오래된 것들. 간달프가 발록이랑 싸우죠. 발록이랑 싸워갖고는 뭐해? 모리아의 끝까지 산의 뿌리까지 떨어지잖아요. 산의 뿌리까지 떨어져갖고 그 카라드라스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발록이랑 싸우죠. 그 과정에 있어서 간달프가 심연에 있는 오래된 것들, 사우론보다도 오래된 것들을 봤다고 간달프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게 묘사가 안 된단 말이지. 근데 그게 간달프가 사우론보다도 오래가 됐대. 그럼 이때거든요. 이때 나왔던 부산물일 수밖에 없거든. 근데 보통 다 부정적으로 묘사된단 말이야. 그래서 톰 본바딜은 아니지 않을까? 제일 가능성 높은 건 뭐냐? 정령이다. 엘레멘탈. 라그나로스. 파리 같은 놈들. 불의 세례를 받아라. 바람이여. 내게로 오라. 그런 것처럼 정령 있죠. 엘레멘탈. 그런 존재 아닐까?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측에 있어서 이게 합리적으로 제일 높아.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톰 본바딜 원작 얘기할 때 옥스퍼드의 과거와 자연을 담고 있는 존재. 이 톰 본바딜의 모험 그 서문에서도 그게 언급이 되고 있죠. 톨킨도 그 얘기를 했고. 그래서 뭔가 엘레멘탈 그런 존재 아니야? 정령 요정이라고 하더라도 엘프가 아니라 페어리 계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높거든요. 이 톰 본바딜 멀티버스에 있는 톰 본바딜도 그렇고 반지장에서 묘사되는 것도 그렇고 그냥 이 자연 그 자체 아니야? 가운데 땅 그 자체 아니냐고 라는 그 가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설도 어마어마한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설이 또 유력한 게 뭐냐면은 그거죠. 가운데 땅이 파멸하면 톰 본바딜도 파멸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야? 톰 본바딜의 운명은 가운데 땅이랑 귀속이 돼 있단 말이죠. 가운데 땅의 그 자연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반지의 타락은 안 하더라도 반지의 권능에 영향은 받는 거 아닐까? 라는 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 가운데 땅, 이 에르다의 그냥 부산물 같은 거죠. 가운데 땅의 자연, 정령 그 자체가 아닐까? 라는 가설이 있고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가설도 맹점이 있죠. 왜 맹점이 있냐면은 이거는 공인된 게 아닙니다. 가운데 땅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 있죠. 뭔가 공인됐다던가 묘사된 게 많단 말이야. 하다못해 모리아 앞에 있었던 호수의 감시자라던가 아니면 뭐 수링괴실이라던가 뭐 와르그라던가 뭐 골룸이라던가 용이라던가 발록이라던가 오래된 것들이라던가 늑대인간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작중에 명확하게 묘사가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야? 이 엘레멘탈이라는 거 있죠? 물의 정령, 바람의 정령, 자연의 정령. 정령의 개념은 가운데 땅에서 확실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립이 되지 않았다기보다는 없는 개념에 가까워요. 원작을 생각하고 묘사를 본다면은 이 자연의 정령인 거는 거의 확실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야? 가운데 땅에서 이런 자연의 정령이란 존재는 없습니다. 없다기보다는 작중에 묘사가 된 적이 없어. 작중에 공인이 된 적도 없고 하다못해 웅골리안트라든가 쉘록 같은 애도 그 근원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작중에서 활동은 하잖아.
근데 이 엘레멘탈의 존재는 뭐냐? 얘네 정령들은 작중에 뭐 있다고 설정상으로 언급된 것도 없고 실제로 확인된 존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도 이게 맹점이 있죠. 예. 그래서 또 다른 가설은 뭐야? 작가라는 설. 제일 확실하죠? 제일 확실한 거. 작가의 자켓딸이라는 설. 작가가 자켓을 작중에다 집어넣었다는 설. 이게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 나머지는 다 그럴싸한 이유가 하나씩 있지만 정면으로 부정되는 그 반박이 하나씩 있단 말이야. 근데 뭐야? 이 가설은 부정되는 가설이 없어. 톨킨의 진짜 자켓딸은 베렌과 루시엔입니다. 베렌과 루시엔은 이 뭐야 태양의 제1시대에서 활약했던 이제 영웅들이죠. 근데 베렌은 톨킨 본인, 루시엔은 톨킨의 마누라인 이디스 톨킨이야. 그래서 실제 묘비에도 톨킨 죽었던 그 묘비에 베렌이 여기서 잠들다. 이디스 톨킨이 죽었을 때 그 묘비에 루시엔 잠들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실한 자켓딸은 베렌과 루시엔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 가설이 막힌 건가요? 톨킨 자켓딸 가설 막힌 건가요? 왜냐면 거기 금딸기 부인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가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 톨킨이 자켓딸로 들어가갖고 금딸기라는 여인과 두 집 살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스탠리처럼 그냥 개그적인 요소인 거야. 이스터 에그이자 개그적인 요소인 거야. 그 뭐야 스탠리가 마블 영화에서 여기저기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진지하게 저 사람 100만 년 전에 있었는데 5년 전에 어떤 영화에서도 나왔는데 지금은 우주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네. 저 캐릭터 도대체 뭐지? 그게 진지 빨고 난리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그 스탠리처럼 일종의 카메오로 등장한 거 아니야? 별 생각하지 말라고. 이스터 에그 내지 카메오로 넣은 거 아니야? 그게 제일 유력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면으로 반박되지도 않아. 이 가설은. 이 가설이 정면으로 반박되려면은 톨킨이 부정을 해야 돼. 다른 가설들은 하나씩 다 이제 그 맹점이 있단 말이야. 근데 톨킨의 자켓딸이다. 그러니까 자켓딸 중에서도 베렌과 루시엔처럼 진지 빨고 한 자켓딸이 아니라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등장했던 스탠리처럼 그냥 별 생각 없이 넣은 거다. 이스터에그처럼. 그런 썰이 있습니다. 예. 이게 반지의제왕 힘의 반지 보면은 나오죠. 그러니까 반지의제왕 힘의 반지 드라마 시즌2 보면 톰 본바딜이 등장하는데 자기가 원래 있던 그 묵은 숲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쪽에 있는 룬 땅으로 온단 말이죠. 룬 땅에 뭔가 죽어가고 있고 생명이 시들고 있으니까 이 톰 본바딜이 감시를 하러 왔다는 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드라마에서 채택한 건 뭐야?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가운데 땅, 아르다 그 자체에 깃들어 있는 무언가, 아르다 그 자체라는 설을 채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죠. 근데 이게 정령이라던가 뭐 그러한 개념이 있다 치더라도 그게 과연 그 힘의 반지의 타락을 거스를 만큼 의지력이 뛰어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땅에 수많은 초월적인 존재들이 많은데 저기 같은 경우에 톰 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분위기를 해친다면 해치는 요소예요. 소설에서도 그렇고 영화에서도 그렇고 뭔가 그 집중력이라던가 분위기를 좀 해치는 요소란 말이죠. 반지의제왕 소설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죄 걷기만 하고 노래만 부른다. 그게 이문의 허들이거든요. 반지의제왕 처음 사람들이 읽었을 때 그 허들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나주글과의 그 숨막히는 추격전을 예상하고 딱 봤는데 톰 본바딜 봄바딜로 딱 이러니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톰 본바딜의 모험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아르테의 배려로 감사한 지원으로 이 책을 제가 받게 된 김에 오늘 한번 가운데 땅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 그리고 추론하는 게 가장 무의미한 톰 본바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